어제는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국채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으면서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전일 대비 12bp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없더라도 시장의 변동성만으로 10년 수익률이 3.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하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죠.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생산성이 향상됐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다 등등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영상들 보시면 다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했던 영상들이 대부분이고, 궁극적으로 매크로를 기반으로 차트를 봤을 때 금리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하단이 지금 3.5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지금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3.5까지는 이렇게 충분히 떨어질 볼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 지지선, 추세선 등을 확인을 해보면 굵직하게 매크로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고, 그 시기들을 정확하게 지지하거나 혹은 저항하면서 움직여왔던 패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차트의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매크로 분석을 통한 시장의 흐름의 요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3.5까지는 시장의 변동성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저금리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3.5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10년물 수익률이 크게 좀 하락한 부분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국채유가가 빠르게 떨어진 부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만 나눠보면 이 윗부분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이 하단 쪽에서는 중립금리라든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구조적인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반영된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유가가 결국에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요인이 확대가 되면 이 추세를 하향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건 5월 ISM 제조업 PMI였습니다. 전월이 49.2였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죠. 시장 컨센이 49.6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컨센뿐만 아니라 전달 수치도 모두 하회를 했는데 마이너스 0.5%포인트 하락을 해서 48.7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면 2개월 연속 감소가 된 것이고 기준선 50 미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월달, 지난달 ISM 제조 PMI에서 위축 국면으로 재차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달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지난달 PMI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동시에 50이라는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모두 기준선을 하회한 사례는 과거 몇 번 없었던 일이라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5월 달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모두 동시에 기준선을 하회할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향 매출이라든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합산해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달 ISM 서비스 PMI가 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하회했는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함께 하회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특징으로는 고용지수가 꾸준히 반등을 이어오다가 5월 지표에서는 기준선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 전반적인 업황이 부진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ISM PMI 제조업 업황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장 컨센이 올해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당시 저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고 재차 부진하거나 위축 영역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전반적으로 제조업 PMI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신규 주문 데이터고요. 이번 달 신규 주문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50을 하회한 건 당연하고 전달비 마이너스 3.7%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신규 주문이 빠르게 감소했다는 건데 사실 신규 주문만으로도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차를 봐야 됩니다. 이게 꾸준히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ISM 제조 PMI를 끌어올렸고 이게 지난 1월 이후로 떨어졌거든요. 이미 떨어졌지만 이게 선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PMI는 그 뒤에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떨어졌고 지난달까지도 그 하락폭을 이어갔고 최근 5월 달에는 마이너스까지 더 위축됐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반등해서 6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하단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과거 평균 대비 지금 반등한 위치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경기 침체 직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0에서 5%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경기가 부진하거나 위축되거나 침체로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등의 고점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그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고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모습이고요. 이를 토대로 PMI를 선행해서 살펴본다면 당분간 위축 영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PMI하고의 상관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신규 주문 자체가 PMI에서 신규 주문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매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PMI와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차이로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제가 재고 사이클을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조업은 경기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만 특징적으로 이 재고라는 항목을 갖고 우리가 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고는 크게 두 가지의 성향이 있어요. 경기가 좋아도 늘리고 경기가 나빠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레벨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재고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제조업 업황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ISM PMI에서 재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재고와 고객 재고가 있습니다. 일반 재고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갖고 있는 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특성이 더 많고요. 고객 재고 같은 경우는 완성품에 대한 비중이 높겠죠.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은 여기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대체적으로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5월달 파란 선인 신규 주문은 떨어졌고 고객 재고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객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닥에서 고객 재고가 조금 높아졌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고객 재고가 높아졌고 신규 주문이 줄었으니까 여기에 상관관계니 앞으로는 신규 주문이 재차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하실 수도 있지만 고객 재고가 전달 대비 소폭 증가했다라는 의미, 이 파란색이죠.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객 재고가 절벽에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생산 업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주문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재고가 현저히 떨어지면 신규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의 상관관계로 고객 재고가 바닥을 보이니 제조업의 생산 업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이 결국 올해 1월, 2월, 3월 달까지 PMI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실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재고, 특히 재고라는 항목의 특성을 보면 경기 확장에도 재고가 증가하고 경기가 불황에도 재고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단순 재고 절대량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을 함께 비교를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현재 바닥에서 고객 재고가 증가하긴 했지만 재고 축적의 모습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대비 소폭 고객 재고가 증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 그래서 재고를 늘렸다라고 볼 게 아니라 고객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역의 상관관계로 생산 압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 압력이 떨어진 겁니다.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조업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어려운 바닥 상황에서 본격적인 진짜 회복 국면이 나타나려면 그것도 강한 수요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특징은 재고가 늘어나고요. 신규 주문 증가도 함께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게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엇갈리게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회복 모멘텀이 나타날 때는 재고도 빠르게 늘고 신규 주문도 빠르게 증가하고 더불어서 수주잔고 증가까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수주잔고 이번 5월달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포인트 제법 큰 폭으로 4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준선을 하회한 지 20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주잔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신규 주문이 소폭 늘어난다고 한들 신규 주문 증가만으로 제조업 전반의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송시간 관련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고객 재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조업들이 갖고 있는 일반 재고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5월달 PMI의 하락은 신규 주문의 감소가 주도를 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이 재고의 레벨을 보면은 재작년 7월달만 하더라도 재고의 레벨이 지금 55를 상회했죠. 쭉 떨어져서 작년 말 정도에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죠. 그나마도 2달 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신규 주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떨어지다가 PMI 저점을 기록하고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신규 주문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 절대 재고의 레벨 자체가 떨어졌다 이거죠. 과거는 여기였지만 지금은 여기라는 것입니다. 신규 주문이 동일한 수준까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재고 수준 자체가 현저히 레벨 다운 됐다라는 거예요. 일반 재고는 전반적인 원자재라든지 기업들이 중간재 성격의 재고가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로 일부 확충하는 움직임으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본격적인 수요 회복으로 해석될 여지는 아니다라고 강조드렸던 게 올해 초입니다. 일반 재고의 절대 레벨을 갖고 충분히 우리가 업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당분간 PMI는 더 위축되고 둔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초록색 화살표처럼 방향성을 갖고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고용지수가 소폭 상승을 해서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긴 하지만 등락을 보이는 정도로 봐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지수가 반등하는 추세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위축 영역을 유지를 했던 게 고용지표입니다.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유지했던 게 4월달이고 이게 이번 5월달 2.5%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1.1로 기준선을 상회해서 이번에 처음 집계가 된 것이고, 하지만 신규 주문이 줄고 전반적인 업황이 저조한 가운데 고용만 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차를 갖고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준 자체가 경기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지표다, 방어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5월 ISM 제조 PMI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업 지수까지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정도로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경기 침체 국면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배드뉴스를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과거와는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어제 PMI에서는 그런 흔들림의 모습이 살짝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주 나오게 될 서비스 PMI 그리고 고용 데이터까지 재차 경기가 위축되고 둔화되는 방향으로 집계가 된다면 빠르게 과거와는 다른 모멘텀으로 역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ISM 제조업 PM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